애들 1학년 내 책도 쓰고 하면서 애들이 꼬셨지만 애들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 민기들 울면서 전화했는데 엄마가 못 간다 해가지고 막 눈물을 다 똥같이 흘려. 그래서 지난주보다 몇 명 늘었죠. 이제 몇 명이지? 전부? 이 카드 잘못하면 못 가겠다, 진짜. 이게 4년 연속 가는 게 안 된단 말이야? 뭘 반만 빌려서 가? 내 빼고 가라, 그럼. 옛날에 160원씩 지참하는 뭐야? 그것도 왜 그래? 캠프 가서 공부법 강의를 할까? 그래. 수학 공부법 하고, 그래, 영어 공부법 강의를 하자. 농담 아니고 진짜로. 아니, 힐링 캠프 원래 이렇게 감성적인 강의 듣는 그대로 하고, 여기 토요일 오전에 내가 할 시간 있잖아. 이때 영어 공부 강의 하자. 아, 수학 공부 할까? 수학? 오늘 강의 저 유튜브에 빨리 올려야 돼. 캠프에서 수학 공부법 강의한다고. 그래야지 수학여행 둘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 둘 다 하자. 언제 한다면 여기 둘째 날 오후 애들은 에코 오리엔테이링 가서 체험학습하고 연합 수학 공부법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영어 공부법. 질문과 답변도 만든다고 그러죠. 질문과 답변 당연하지. 근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좋은 질문이 나와야 내 경험 중에 좋은 생각이 날 텐데.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캠프에 가시고 원래는 그 유튜브 보고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 해마다 순천에서 그 아줌마 왜 안 오지? 열린마음. 부산에서 또 여름마다 오는 엄마 있잖아. 블랙진이. 우리가 이거 마케팅을 못하는구만.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큰일 나네. 저는 이제 1학기 학교 강의는 이번 수요일 기술초등학교 강의로 끝났고요. 기술초등학교는 굉장히 택폴에 새로 생긴 학교더라. 한 학년이 막 9학고 10학고 이래 있어. 그래가지고 시골인데도 시청각 시간마다 많이 오고 그랬는데 강의하다 무슨 말도 고장나가지고요. 내 목이 다 쉬었어. 그리고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는 강의는 그 만천동에 있는 책벌레 어린이 서점에서 어제 한 번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고. 이건 이제 우리 금요일에 연구소에서 하는 강의하고 비슷해서. 그리고 오늘 며칠이지? 28일 이제 몇월 28일? 6월 28일? 네. 강의 몇 번 안 남았네 이번 학기 강의는. 방학 직전까지니까 7월 둘째 주까지인가? 그리고 2학기에는 공부 강의 할까? 엄마를 많이 오게. 그럼 범은 엄마를 많이 올겠는데. 이렇게 타협해야 되나? 고객을 위해서. 행복하지 않은 강의를. 영주고 약 주는 강의를. 또 뭐 알릴 거 없나? 알릴 거. 여름 캠프는 어디, 그래, 여름 캠프 여기 뭐 언제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 바보 아닐까 몰라.
여기 다 있잖아요. 내가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딱 여기 딱 2019년 8월 18일 일요일부터 20일까지 화요일 2박 3일 장소는 한려상생태 탐방원 주소까지 다 있고 그 숙소 소화 인원이 공식적으로 83명이라서 선착순 83을 받는다고 했고 식사 7끼와 2박을 하는데 1인당 10만원 이거 진짜 싼 건데 그 시설 최첨단 최고급이고요 웬만한 펜션 저리 가야 펜션도 보통 좁고 그렇죠 여기 한번 봐 이 탐방 정경 통영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 환상적인 곳인데 이건 안 한다고? 난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 공짜로 강사를 부르다가 힐링 그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강의를 하지. 여기 축구장도 있다더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애들 축구도 할 수 있지. 애들하고 축구하고 조끼도 다 사놨잖아. 옛날에 그 전라북도 어디지? 그 폐교, 잔디밭 깔린 폐교 갔을 때 그때 사는 축구용 어린이 조끼가 그대로 있는데 야 우리 교회 애들 꼬시가 데리고 가면 돼요? 그래도 좀, 예, 그래도 좀. 청년부 애들 네. 자 그렇고요 네 우리 아들 내려온 이야기 했나? 내려가서 여행 갔다는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 어제 했어요? 지난 금요일 안 했어? 우리 이제 김호부터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지금 여행 가 있는데 내려와서 하는 말이 물론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어디 소문내면 안 돼요 아빠 나 천재 같다 했거든 됐어? 왜 천재였겠지? 논리적 사고의 눈을 따라 이 말 했어? 그래 논리적 사고 어릴 때 생각하는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이거 알지? 자, 오늘 제가 함께 할 책은 이제 7월달 아이들하고도 수업하려고 제가 선정한 책인데 우리 목인님들 엄마들 이 책 너무 좋다고 억지로 강의하래 쥐가 좋다고 내가 강의할 수 있나 내게 영감이 떠올라야 뭐 하죠 근데 억지로 많이 못해서 지금 몇 주 전에 이와 유사한 제목의 책 가지고 한번 했죠 뭐 있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입장이 들어주세요 아이 호소하는 것과 이건 이제 가만히 들어주었어 엄마 입장이죠 엄마 입장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코리 도펠트 이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안 나와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산다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기 뭐 복잡하게 딱지 붙여놨죠 여기 타임지 선정 베스트 10 어린이 책 2018 뉴욕타임스 눈에 띄는 어린이 책 2018 뉴욕타임스 편집자 추천 도서 2018 월스트리트 저널 최고의 어린이 책 2018 인디넥스트 리스트 선정 올러의 책 2018 뉴욕 국립도서관 선정 최고의 어린이 책 2018 크로커스 리뷰 폴리셔스 위클리 최고의 책 2018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니까 코리 도펠트는 성 울라프 대학과 미니애폴리스 예술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림책 작업을 해왔습니다.
현재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코믹북 아티스트인 남편과 딸 찰리, 아들 레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역한 사람 신혜은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을 공부했으며 지금까지 많은 그림책에 글을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림책을 통한 심리 이해와 치유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복서치료학회 회장, KBBY 부회장, 그림책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동대학교 유학교에서 한쪽 표지에는 번역가가 뭐라고 정말 써놨어요.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말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때에 그 사람의 방식으로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일이 또 진정 듣고 싶은 말이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고 현실이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혜원. 해볼게요. 이거 글씨가 너무 없어서 음미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테일러는 뭔가를 만들기로 했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놀라운 거. 테일러는 정말 뿌듯했지. 근데 남대없이 새들이 날아와 모든 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지. 처음 알아챈 건 닭이었어. 꼬꼬대 꼬꼬꼬 애고만이나 이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말해봐.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꼬꼬대 꼬꼬꼬. 하지만 걔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닭은 그만 가버렸지. 다음엔 곰이 왔어. 우와, 끔찍해. 정말 화나겠다. 그럴 때 소리를 질러. 쾅! 하지만 테일러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곰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 다가온 건 코끼리였어. 내가 고쳐줄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잘 떠올려봐봐. 하지만 테일러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코끼리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도 하나 둘 다가왔어. 하이에나는 히히 그냥 웃어버려. 타조는 붕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숨어버려. 캥거루는 커헝커헝 엉망진창이네. 그럴 땐 싹싹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뱀은 우리 같이 다른 애들 거 무너뜨리자. 하지만 테일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건 누구와도. 그래서 결국 모두 가버렸지. 테일러는 혼자 남았어.
너무 조용해서 테일러는 토끼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어. 토끼는 조금씩 다가왔지. 테일러가 따스한 체온을 느낄 때까지. 둘은 말없이 앉아있었어. 이윽고 테일러가 말했어. 나랑 같이 있어줄래? 토끼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소리 지르는 것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기억해내고 웃는 것도 들어주었어. 테일러가 숨고 상자에 다 넣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복수할 계획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러는 내내 토끼는 테일러 곁을 떠나지 않았어. 때가 되자 테일러가 말했어. 나 다시 만들어 볼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 다시 해볼래? 지금 당장. 테일러가 말했어. 다시 해볼래? 지금 당장. 정말 멋지겠지? 옮기고 나서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알 수 없는 따스함이 가장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말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때, 그 사람의 방식으로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일이 또 진정 듣고 싶은 말이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오고 변질이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따라가며 반응하고 wait, follow, whisper. 이것은 진정 누군가를 위하는 방법인 동시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햇살처럼 와닿을 거라 믿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테일러는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드는 무엇이 이제 실패한 거죠. 무너졌는데 속상하잖아요. 뭐 하여튼 복잡 미묘할 텐데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보면 막 말해봐 하고 막 극한 애들이 막 거짓말도 지어내고 막 이러는 거죠. 원래 우리도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언어로 묘사하기 어려워요. 복잡 미묘하거든요, 이거.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맨날 막 우리 마누라 윽박 지르면서 말해보라고 막 저는 주로 이제 부부싸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무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돈도 못 벌고 성질도 더럽고 막 이러니까 또 급하고 거치고 이러니까 그냥 약간만 이렇게 신경질 나도 막 틱거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와이프 반응이 막,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 와이프는 말을 안 해. 내가 지랄하면. 말하는 난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무시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하나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새벽 2시, 1시까지 내가 잠 안 재우면서 계속 집요하게 막 깍지 뜯고 막 이렇게. 내가 속상했으니까 내 마음을 풀어달라고 이제 지랄을 해. 근데 우리 할머니는 자기 마음을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거야. 네가 지랄해가 내가 속이 상하다 뭐 이런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눈물만 뚝뚝거리냐. 그럼 나도 굉장히 남편인데 와이프가 울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이제 우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지랄하고 니 왜 우노? 하면서 우는 이유를 말해봐라. 우리가 다 이래서 알죠? 남편하고 대화해봐 잘 돼? 안 되지? 이상하다니까. 분명히 사랑하고 이래가 막 애도 낳고 이랬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가 이걸 근원적으로 말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한다고 했죠. 옳고 그름. 이 나라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어요. 대면식으로 말하면 이게 알이라고 했습니다. 알은 세계다 이렇게 헬라네스가 표현하고 있는데 나만의 관념, 나만의 경험, 나만의 지식, 나만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린 다 알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다 안주하고 있거든요. 이 나만의 세계를 누군가가 침략해 오면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그런데 아이들도, 우리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알아듣게 묘사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이제 답답하고 돕고 싶으니까 막 가서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막 애들 학교에서 뭐 친구가 나를 뭐 괴롭혔어 하면 막 바로 벌떡 하면서 막 엄마 학교 찾아갈까 하고 막 여기 보면 그런 동물 하나 있더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공이야? 닭이야? 이 우리가 하는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죠. 은유되고 있어. 동물 속에서 은유되고 있어요. 그래, 닭이 닭은 호들갑을 떨면서 바삭바삭거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막 고무왕 하면서 막 저도 옛날에 제가 초보 아빠일 때요. 심한데 얘가 3학년? 4학년 때인가? 강의 때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사회시험을 쳤어요. 사회시험을 쳤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아이가 정답을 썼어. 그때 뭐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냐? 옛날에 기억났는데 축제인가? 하여튼 맞게 썼는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억울하다고 내한테 하더라고. 난 애가 억울하니까 또 한영에 관심이 있잖아요. 막 사전 찾아보고 찌간에 검색하고 이래가지고요. 담임선생님이 틀린 이유를 그 시험지 있잖아. 시험지 부모 사인 해가잖아. 시험지 그 윈 여백에 팍팍하게 내가 적어가지고 보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 그 꼴랑 문제 한 문제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떡해. 애한테 뭐 이러면 되는데 막 그냥 찌랄을 다 했어요.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애 조금만 뭐 필요 없다 싶으면 학교 강령 뛰다가 담임 만나가 막 어떤 분은 가만히 안 있는다 하고 막 교육청에 찌른다 하고 막 일을 크게 만들죠. 이러면 어떻게 돼? 애들이 다시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해.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들어주면 별거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 생명과 완전히 직결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진한테 무슨 옥상에 끌려 올라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다르지. 근데 뭐, 초딩이 일진한테 끌려 올라갈 일이 있나? 그렇게 생명 완전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침착할 필요가 있어. 이게 근데 우리가 잘 안 되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도 이래가지고 많은 실패를 했어요. 보다가 떨면서 막 담임선생님 찾아가기도 하고. 하루는 또 우리 애가 그때 실수를 했는데 제가 어린이집을 그렇게 오래 다니다가 이것도 초3 때 갔다. 초3 때 버스를 타러 동네 버스 정류장에 갔다가 버스 앞산 내거리 말고 거기 있는 거 현충구역 있는 데가 오거리가 있어. 거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보통 동네 서점이 있거든. 서점이니까 또 우리가 뭐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서점 한번 들어가 봤다? 그냥 거기 무슨 좋은 책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애가 짱구는 못 말려를 딱 발견한 거야. 그래서 사보려고 막 지랄해가지고 또 사줬다? 짱구는 못 말려 23권. 지금 느낌. 한 권을 사는 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거든. 짱구 못 말려 너무 재밌거든. 막 엉덩이 까고 때리면서 울락울락 하고. 그러니까 꼬마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짱구는 못 말려 23권을 들고 학교로 가는 거야, 이제. 학교로 가니까 다른 놈들이 가지고 21권도 바꿔보고, 21권도 바꿔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이 짱구는 못 말려 23권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지금도 힘센 놈인가 봐. 빌려줬는데 못 받아오는 거야. 구구에 된다고 하니까, 너 빌려가 안 준대. 그럼 별거 아닌 일인데, 내가 또 분기탱천해가지고 학교 찾아가가지고, 담임선생한테 상담하면서, 너 그때 모함지 이런 건 아니고, 담임선한테 울면서 이제 내가. 우리가 너무 속상해 한다고. 그 다음에 짱구는 못 말려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독서 습관이 공부해요. 그 어린이집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좋아하던 그것이 잘못된 학습만 하는 한번 딱 주어져 봐요. 그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으니까 비비거리고 막 이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에는 습관이 확 무너져. 그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 애도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 고생했다니까. 그놈이 짱구를 못 말했죠. 근데 결국 담임선생님 치다가 울면서 이제 애가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좀 찾아주세요. 그 여자 선생님 막 당황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버님 안심하고 돌아가지고. 이게 전부 제가 이제 아마추어일 때요. 저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는지, 어떤 게 지혜로운 길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이런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니까 저는 다행히 이제 이런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제 인생을 이제 그 변화시키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배웠죠.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는 바빠가지고 못 들어줘, 남의 이야기. 근데 정말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죠. 제가 이제 엄마들하고 성경부 모임을 지금 10몇 년째 해왔는데 요즘 한 1년 쉬고 있죠. 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엄마들은 이제 저를 만나서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인정하고 제가 말하면 주로 조용하게 듣고 뭐 이러줘요. 근데 이제 어떤 엄마를 다 처음 온 아줌마들이 있어. 처음 온 아줌마가 모임에 딱 와서 앉아있다. 그럴 때 제 얘기가 끝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관계 있는 친한 엄마들이 속상한 이야기를 하죠. 아이 이야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웃으면서 해요. 또 이제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근데 처음 온 엄마가 제일 못 들어. 듣다가 말고 코치를 한다니까. 지가 처음 하는 거. 지가 뭔가 아쉬워서 이제 알아보고 어떤 배우러 왔잖아요. 근데 막 어떤 엄마들은 막 나서가지고 막 그래가 분위기 싸해지는 이런 경우를 좀 내가 보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게 안 돼 있는 걸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 남편 셋을 거친 이야기를 막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걸 잠잠히 점심도 굶고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제자들도 다 듣고 있더라고. 그런 분을 내가 쭉 보면서 지금 25년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성질을 보거든요.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 딱 들으면 벌써 다 알겠어, 다음 이야기. 내 성질대로만 바로 자르고 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훈련이 됐잖아.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죠. 사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인 정현종의 시 있죠.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시한처럼 생각만 듭니다.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잠깐만 조용해. 내가 읽을 거야. 방문객.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멋있게 쓰는 뭔가 이걸 해보자. 이게 좀 멋있게 돼. 아이씨. 아, 꼴랑 시 하나 올리는데 이래 오래 걸려? 이것도 별로 멋있게 안 나와. 시는 방문객 정명정.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 시가 이거 전문이 아닌 것 같죠. 하여튼 이 앞부분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인생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가볍게 얘기했는데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으로 이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 이런 걸 처음 받았어요. 우리 학교는 내 존중 안 하거든. 정말 우리 학교는 내 무시했어요. 무시 정도가 아니지. 이건 내가 지낸 말이고 지가 크더라니까. 네가 돈 벌어올 때까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건 뭐야? 홍숙생이 어머니였어? 대장언니? 아니다. 뭐 방문객 정현종이 뭐 홍숙생이 왜 그러냐. 그 우리 엄마 이야기를, 우리 엄마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너무 경솔하고 가볍게 이렇게 듣죠.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처방도 내리고 막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내가 들을 사람인지 말할 사람인지 딱 주접하게 되는 거야. 어떤 자리에 딱 가면 예를 들어서 막 높은 사람도 쭉 앉아있어. 거기서 내가 지금 낮아야 될지 구석이 찌그러져야 될지 분위기 파악이 딱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 임자를 못 만나면요 그 주접하게 안 된다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죠. 내가 제일 잘 나가잖아. 누가 불렀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어? 그건요. 애들 요즘 그런 노래 좋아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구축한 세계 안에서 내가 가진 관념이나 경험이 최고지만 다른 사람 나와 너무 다르거든요. 해보면 너무 달라 진짜. 근데 캣죠? 우리 애하고 살아보니까 연애를 몇 년 했나? 24살인가 전역하고 만나가지고 전역하고 복학하자마자 만나서 결혼을 31살에 했으니까 7년 연애를 했잖아요. 다 알 것 같죠?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야. 연애하면서 아는 건 아주 피상적인 거. 그죠? 나가 너무나 달라. 진짜 달라. 근데 돌겠더라니까. 아니, 또 하나. 마음은 지금 거의 벗어졌어요. 다 잘났다니 잘리시겠어요. 아니, 그 치약 짜는 이야기 늘 하잖아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요. 치약 짜는 거 다르죠? 책 읽다가 처리하는 방법 달라. 나는 읽다가 항상 제자리에 꽂거든요. 우리 애는 항상 아무 데나 던져놔. 뭐, 그것뿐만 아니지. 그래서 우리 애한테 병이 있다고 했죠? 평균공통증이라고. 아무 데나 뭘 쌓아놔. 그래가지고요. 우리 애가 사는 공간은 뭐 얼마나 막 정신 사나운지 몰라. 그래서 내가 계약을 맺었잖아. 내영역 만침도 가지 마라. 그 주방하고 거실하고 안방하고 완전 개판이라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딱 있는 컴퓨터방만 깔끔하다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지.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아, 내가 말할 사람이 아니고 들을 사람이라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야. 나도 아는 게 좀 있으니까 뭐 아무 데서나 뭐 하면 나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으로는 내 가족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획득한 그 선악과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내 사랑하는 가족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알량 거지 벅다리에 불과한 거죠. 내가 말을 내뱉는 순간 애들 자존감 다 낮아져. 아, 그래? 이게 알면서도 안 돼. 왜? 이미 내게 들어온 것이 그것이니까. 미치고 환장을 오르지죠. 좀 뭐 잘해보자고 막 고함 지르고 욱세욱세 하면 더 사건이 커져. 괴롭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근데 딱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아, 내가 말할 사람이 아니고 들을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 입을 사람이지 누구의 은혜를 끼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주제 파악이 된 거죠. 저는 이건 놀라운 사건, 제 인생에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남의 말을 좀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제가 생각해도 기특한데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망치 어딨나 하면서 근데 내가 그 마음 금방 보이더라니까. 아, 힘센 놈한테 당하고 왔구나, 억울하고 분하구나, 이게 딱 보여. 맨날 같으면 뭐랄까요, 망치 어딘가 하면 이 미친놈아 망치로 사람 살인하면 감옥 가고 감옥 가면 살인죄는 몇 년 살고 막 이렇게 하겠지 뭐 아는 대로. 그보다 좀 순하게 하면 뭐 니는 힘이 없어서 맞으니까 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판검사가 돼서 복수를 하거라 하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없다니까. 근데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인간이 돼가다 보니까 그때 바로 우리 애 마음이 보여. 아, 억울하구나 이거.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애하고 같이 망치 찾았다니까. 우리 집 망치 없거든.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 그러는 과정에서 애의 분노가 억울함이 사그러드는 거야. 아빠가 자기 편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망치 다 찾다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애가 좀 이렇게 잦아들었길래 파리채는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애가 파리채 들고 가자 하면서 그 파리채 들고 이제 둘이 그 지를 괴롭혔던 놀이터에 그 애 잡으러 가는 거야.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죠? 가면 없어. 현장에 가면 음렉하면서 이제 가면 애 씩씩거리고 이제 아빠가 따라가서 이제 자기 편이 돼주고 이러니까 속상하게 해소됐죠.
돌아오는 길에 슈퍼 들러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돌아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아이에게는 작은 일이 너무 커 보이고 막 중요해 보이고 애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키워. 어떤 성비 급한 엄마는 바로 학교에 전화 때리고 막 찾아가고.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아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일이 커지는 거야. 그럼 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딱 닫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마도 봐요. 엄마한테 이야기 잘 안 해. 혼나니까. 그래서 뭐 자동으로 거짓말 만들고. 이 거짓말이 아니거든 사실. 애들 개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가 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들 들으면 거짓말이거든. 그게 자꾸 추궁하면 안 돼요 어떤 때. 신기하 그런 애들이 우리 목이님하고 딱 있어봐. 누구더라? 속공하는데 목이님 무릎에 앉아 속공하는 분 있더라. 지금만 무릎에 앉아 하는가?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문을 여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을 내가 슬슬슬슬 꺼내게 되고, 나도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쉬워지고. 여기도 보면 이 꼬마 테일러에게 너무 속상한 일이 일어났잖아. 아주 비유를 이제 뭐 장난감으로 이렇게 뭘 만든 걸로 비유했지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을 내가 얻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요. 뭐 직장도 가지고 많은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정확하게 나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우리 아들 보니까 그거 너무 쉽게 알겠더라고. 우리 아들은 항상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마음을 만나고 싶어요. 이걸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것,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하면 이제 보통 종교적으로는 2000년에 있었던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 이게 그리스도죠. 사전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전통적으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임명할 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울 때는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 공고를 해요. 그리고 당선증을 당선자에게 교부하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취임식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는 거라. 옛날에 유대인들의 왕은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래? 이제 하나님의 신타로 받은 제사장들이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니까. 기름을 붓는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거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 이게 이제 올리브 기름이 원래 그런 전통적인 그 행위에 쓰였는데,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고착되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 말에 이제 실제적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내 인생을 만족해 하는 어떤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거든.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 거야. 그때 당시 지배적 유태인들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보고 뭐라 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동포들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그냥 일부 사람들만 예수를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네, 너무 가난하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30대 초반의 청년에 불과한데, 목수의 아들이고 뭐. 근데 자기들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내 인생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죽였잖아.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못해. 관계가 너무 먼 거죠. 근데 별것 아닌 청년이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신성 모독이 된 거죠.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높고 지엄한 신이 였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게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들의 큰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걸 기다리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뭐 돈을 모으고 싶고 뭐 또 뭐지? 뭐 몸매를 날씬하게 하고 싶고 또 뭐 있지? 애 공부를 잘 시키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의 사실은 지향점 어딘가 하면 내가 행복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좌충우돌하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고 승진을 노리고 뭐 결혼해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을 그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뭐 이런 모든 시도 있잖아요. 안 돼가지고 술 마시고 뭐 심지어는 골프 치고 바람 피우고 뭐 모든 시도는 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게 오면 우리가 잠잠해져. 그 다음에 여한이 없어지고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하면서 그렇게 선포했다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67세인가 68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엄마 몸에 들어갔나 봐. 그래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하더니 그 다음 눈을 실명하고 온몸이 마비돼서 7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여기 진천동 신라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우리 형 친구가 하는 병원, 후배하는 병원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기 직전에 그래서 그렇게 아니었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 없을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혼자 과부가 32살에 과부 돼서 3형제를 키우면서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형수가 시집 오면서부터 집안에 또 저하고 형수하고 싸우고 뭐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가출하고 있잖아. 못난 아들이지만 나도 아들인데 형수가 저를 너무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한번 가출했다니까. 시어머니가 가출하고 생쇼를 하는 적이 많아요. 우리 집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었거든. 우리 와이프가 또 막 내가 엉망으로 사니까 시대에 가서 막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그 하소연 들은 우리 형수가 뭐라 하잖아요. 빨리 네 친정동생한테 전화해가 빨리 네 데리고 가라 해라. 우리 형수가 직접 시켰어.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또 순진한 네 친정동생한테 전화를 한다? 전화해가 처남이 와서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가버렸어. 난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라. 이게 아닌데 일이 꼬이는 거야. 이 결과를 바라고 내가 막 고함을 지르고 한 게 아닌데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고 있잖아. 우리 형수 뭐 거기다가 대놓고 뭘 하지 않아? 야 경수가 네가 애가 불쌍하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그냥 빨리 인생 살게 넘어가라. 형수님 이렇게 하니 내 형수님 좋아하겠어요? 우리 형수한테 이거 원수대니까 그래서 내가 막 거기 가서 칼 들고 나오겠어.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정말 악의를 가지고 살해의 의도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억울하다 이거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어떤 사람은 뭐 차몰고에 경찰서나 뭐 법원 정문에 뭐 돌진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내 사연을 들어달라는 거야. 근데 안 들어주거든.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없어.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그래 너무 억울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이게 아닌데요. 뭐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요. 뭐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부에 가서 칼 들고 나와가지고 찌르는 의사가 1도 없었어요. 진짜로. 마누라는 처남 따라 떠나가고 형수는 지가 애 대신 키워준다 하고 나는 인생이 꼬였고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 막 진짜 내가 뭐 해칠까 싶어가지고 막 그 칼날을 잡고 막 있잖아. 막 울면서 말리고 그냥 찌랄 쇼를 하고 이렇게 지옥처럼 살았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마음이 도달하기 전에 그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형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우리 형 형 경우는 10년 공부한 간호사 직원이 왔다니까 내가 싶고 그 생각이 나요. 우리 형 평생의 소원은 뭐 있는가 하면요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형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엄마 혼자서 공장 다니면서 험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3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형이, 저도 그랬지만, 어쩌든지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근데 이 마누라가 딱 생기니까 그게 안 돼. 우리 형 불쌍히 죽겠더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누라 생기고 결혼하면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나도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총각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 형 병신을 치고 있다니까. 어떻게 저런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개판 만들고. 그렇다고 우리 형수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헌신적이고 능력 있고, 할 때. 능력 있어.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저 남성병을 저렇게 키우는. 시집 올 때도요, 처녀 때 번 돈 800만 원을 가지고 시집와서 간세방, 비산동 간세방에 살던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대명동에 방 3칸 있는 주택 전세를 우리 형수 때문에 줬더라고. 내가 군대 전역하고 오니까 내 방이 딱 챙겼더라고. 다 우리 형수의 은혜죠. 그리고 내 복학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은 우리 형수가 돈 벌었을 때. 형은 그때 인턴 아니라 월급 얼마 못 받았어. 형수가 돈 벌어가지고 등록금 되고, 김씨 집안을 이렇게 했어.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형수는 우리 형수대로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대로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둘이가 다 옳죠. 말대로. 그래서 고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형수 말 들으면 우리 형수 말에 다 오라. 근데 누구 김씨는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는 외롭고 있잖아. 남편이라도 지편 들어줘야 되는데 남편 저거 맨날 퇴근하면서 맨 처음 엄마 방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막 끔찍했어요. 정말 지옥 같았다니까. 우리 집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이 집에 퇴근을 못한 거야. 하루는 싸우면 엄마가 대부하고 있어요. 현관 문간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우리 형 퇴근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정상적이라면 문 앞에 나서 아이고 왔나 수고했다 하고 뭐 아들을 맞이할 텐데. 그러면 우리 형은 또 막 엄마 방에 바로 옷도 안 벗고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뭐 하면서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 가면 형수가 다음날은 형수가 새벽 2시 되가 안 들어와.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속상하고 네가 나를 택하는데 어머니를 택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해서. 근데 이미 조카 둘이나 생겼는데 그 우리 형 진짜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기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 형의 입장이 오동나무에 걸린 뭐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잘 됐죠. 의사가 되고 뭐 다 찌그러져 집안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형이 금융고시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입지전적으로. 근데 형편은 풀렸는데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행복은 점점 멀어져. 이상하더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최선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집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우리 형 친구가 찾아왔어. 의대 다닐 때 우리 형이 가장 무시하던 의대, 그때 경대의대생이 한 학년에 140명이었는데 경대의대는 주로 고등학교 동문별로 아주 단계에 잘 돼요. 왜냐면 그 족보라는 게 있거든. 시험 친 족보 이걸 계속 후배들한테 물려주면서 이제 시험에 대비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보통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 형은 그래도 그때 대림고등학교 갔거든. 대림고등학교 맨날 입시가 있을 때 경북고등학교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나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근데 우리 형 친구, 찾아온 친구는 중국인이야. 중국인 학교. 그래서 성적으로 경북대학교 의대를 두는 게 아니라 외국인 특별전형 뭐 이런 거 있죠. 그걸로 두는 형이야. 그 결국 그 형은 전문의도 못 땄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 이렇게 하면 이게 전문의라는 뜻이야. 근데 뭐 동네가 가끔씩 의원이라고 있어. 할아버지는. 그건 이제 전문의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 형은 전문의도 못 딴 형이야. 중국인이라서. 우리말도 어눌고 이런데. 이 형이 어떻게? 중국인인데 SBA 외국어 학원에 영어 배우러 갔다가 그 학원에 영어 강사로 온 어떤 대머리 까진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우리 집안을 구원한 형님인데 그 이재성 형님이라고. 이재성 형님이 영어 강사로 갔는데 이 중국인이 영어 배우러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이 중국인이 이 이재성이라는 영어 강사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국인도 한국 사회에 살면 외롭잖아요. 가난하고 외롭고 마음이 이랬는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자기가 행복해지고 위로가 되고 이런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 경대 의대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경대 의대 140명 모두에게 자기가 만난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140명이 중국인 화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주의 있게 들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우리 형하고 충청도에서 경대에 오던 어떤 형하고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이러니까 나머지 다 무시했지. 실력도 안 된 중국인 화교가 뭐 퇴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그 형의 말을 들은 2사람 중에 충청도에서 왔다는 은선진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죽었잖아. 갑자기 의사가 되고 나서 갑자기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 형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 형한테 찾아왔다. 우리 형도 죽을 거라. 우리 형 죽기 전에 자기가 이 행복한 말을 꼭 다시 전하고 싶어. 10년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10년 후에 이 형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어. 우리 형한테. 근데 우리 형 가톨릭 병원 신경외과 그 교수도 내정돼 있어. 가톨릭 의대가 생기기 직전이야. 신경외과 교수도 내정돼 있는데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딱 한마디 했대. 우리 형한테 상관아 목사님께로 돌아가자. 딱 한마디 했다. 옛날에는 우리 형이 콧방귀도 안 끼지, 무시하고. 근데 어떤 상태예요? 집안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고 풍기박산이고 우리 형은 퇴근을 못하는 거야. 엄마하고 형수 눈치를 보내가 사이에. 이 중국인 형이 딱 하니까 그때 우리 형이 대학생 때 잠깐 만났던 스승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 형을 따라서 교회에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싸움이 멈췄잖아. 우리 형이 엄마를 살리려고 엄마 편을 들다가 형수를 살리려고 형수 편을 들 때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 근데 우리 형이 호련히 어디로 가버렸어. 엄마나 형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되겠거든. 그 자기를 살릴 사람을 따라간 거지.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에 가고 이러니까 2 여자가 있잖아. 저거 편을 하루씩 걸러서 저거 편을 들던 장남 또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기 뭐 하는 기고 싶어 이래. 우리 형이 간 방향을 쳐다보게 됐어.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고 싸움이 끝났잖아. 그리고 다 하나씩 이제 우리 형을 따라서 같이 살게 됐고 뭐랄까노 그 기적 같은 구원이 제게 되었어. 지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중국인 화교만 보면 지금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보거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한 사람으로 그 형님한테 깍듯하게 내 인사해요. 그리고 저를 따라 우리 자매들한테도 저분이 우리 집의 구원자다. 내가 평생 은혜를 못 잊는 말이야. 내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형님. 근데 그 기적 같은 그 신랄 같은 길을 따라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만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들어주는 사람 만났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점점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신기하더라. 저는 전혀 남의 이야기, 남의 뭐 이거 못 듣고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아담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기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막 내한테 막 이렇게 막 나를 둘러싸고 누가 나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고 막 현관문 걸어잠그고 이러죠. 어느 날부터 내가 현관문을 걸어잠그지 않게 됐어. 왜? 내가 침해받을 것이었거든. 자존감이 높아져 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형들 누나들은 집을 항상 개방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가도 맞이하고. 신기하게 살더라. 우리는 막 담을 걸어잠그고 빗장을 치고 막 이래 살았죠. 실제로 아파트 가면 문에 뭐 척허덕하면서 막 이거 뭐 쇠 줄 달려있잖아. 우리 집은 그거 안 달려있어. 난 그거 한 번도 잡고 본 적이 없어. 자존감이 회복되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물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도 읽어내기 시작하게 됐죠. 저는 뭐 다른 사람 마음 모르겠고 우리 아들 마음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게 됐는지. 이번에도
내가 기말고사를 치고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카톡방에 엄마한테 뭐 주문을 많이 하더라. 신세계 백화점 가서 뭐 갈색 카레를 사고 뭘 사고 뭐 오이피클을 사고 뭘 사고 하면서 지가 이제 해먹는다고. 그리고 내려오는 날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가 동대구에 나를 데리고 와서 어디 요리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동대구에서 픽업해가지고 신세계백화점 뭐 어디에 있는 어떤 음식집에 갔다가 신세계백화점 맞나? 현대백화점인가? 8층에 무슨 식당이 있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식당. 애는 8층에 있다고 분명히 검색 다 해보고 하는데도 우리 와이프는 있잖아.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지하 1층에 있네 하는 중. 애는 8층으로 오락하는데 엄마는 지하 1층에 있네 하는 중. 내가 미치겠다. 이거 둘이 대화가 오는 거거든요. 난 근데 진짜 뭐 혹시 본점은 8층에 있으면서 지하 1층이 조그맣게 또 뭐 했나 였나 이런 생각이니까 우리 와이프가 진짜 바보 같아. 나중에 결국 8층으로 올라갔다 애가 성격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식당 중국 요리집으로 나와. 현대백화점 8층에 뭐 있나? 몰라? 어? 8층에 있지. 안 가봐서 몰라? 뭐 유명 식당이 8층에 있는 거 맞아요. 8층에 갔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 맛있는 요리를 4개를 시켰어. 그랬더니 서빙하는 사람이 이거 두 분이 많아서 못 드실 텐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4개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애한테 그 캣때 내가 직접 든 건 아니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누가 와서 보면 씨름 선수들 와서 밥 먹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버럭하면서 있잖아요. 밥만 떨어지게 하면서 신이 쭉 하는 거야. 우리 아이는 애 마음을 몰라. 애는요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았잖아. 밤 11시 반까지 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냥 맛없는 학교밥 식당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 집에 내려오니까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고 엄마 밥도 그립고 이랬죠. 그래서 뭐 이 식재료 이런 거 정도 살아가고 무슨 날 급한 대로 내려오는 날 바로 엄마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을 식당 가고 그 마음을 읽으면 그래? 참 좋을 텐데 표면적으로 4개나 시킨 게 여기에 주목하는 거야. 그럼 애 마음을 전혀 터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부드럽게 한다고 했겠지. 지가 참고 했겠지. 이거 다 먹겠나 대사코 못해. 씨름 선수 가서 먹는 거야. 이지. 아이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여보 그건 그게 아니고 여기가 백지생활 하면서 엄마 밥이 너무 그립고 맛있는 걸 못 먹고 용돈 쪼개가면서 사느라고 절제하느라고 맛있는 걸 너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 그 돈 좀 음식 좀 더 많이 시켜서 돈 좀 더 나가면 어떻노? 마음을 사는 거죠. 이상하게 어느 날 그게 되더라고. 좀.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는 내 밖에 모르는 놈이거든. 정말로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또 뭐지? 지랄하고 비행 그렇다 했죠? 오이전 했잖아. 비행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하고 내 딱 그거라. 난 내 밖에 몰라. 홍명되고 지랄이고 있잖아. 내 인생 걸림돌 때문에 내가 다 이용해 쳐먹고 이런 경격적 소리라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진정해서 뭐 좀 주면 좋아하고 뭐 안 주면 서운해가 삐지고 우린 내 밖에 모른다니까 양하고. 근데 어떻게 아이들 이야기 듣고 있겠어요. 내 관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고함을 지르고 찾아가고 뭐 일을 크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잠잠한 사람 주변에서는 파도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치는데도 고요한 사람이 있어요. 일이 벌어졌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진면목이 드러나죠. 그 예술제자는 예술을 보고 그렇게 표현했잖아. 갈릴레온수에서 뭐 배를 타고 어떻게 하는데 바람과 파도가 뭐 풍랑이 일는데 제자들은 막 배가 뒤집힐까봐 생시쇼를 하는데 거기서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자기 스승을 만난 거야. 이걸 보고 진짜 뭐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도 잘 잡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면 곤란하죠. 뭐라고요? 메타포를 읽어야 돼. 은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막 바람과 풍랑이 일잖아요. 살다 보면 환경이 막 엎치락뒤치락하죠. 근데 그런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우리는 막 호들갑을 떨고 뭐 중리사닉하고 막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니는 왜 그것밖에 못 보러 막 하고 막
일을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거기 휘둘리지 않고 잠잠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안정된 거. 막 같이 오더라도 막 어제 너도 엄마가 찾아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데리고 막 고등학교 떨면서 그 전날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또 자퇴하려고 하면서 있잖아. 얘 중학교 2학년인데 자퇴하려고 내가 찾아왔어. 그때 내가 애를 딱 살렸다 그러고 있고 딱 보니까 벌써 자퇴할만 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막 맨날 보고 살면서 또 굉장히 어렵게 서울에서 살았어. 그러다가 서울교회 이제 내보다 한 살 어린 법원 서기관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 조순 형제가 이제 서울교회 리더인데 그 형제가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 블로그에 이런저런 정보도 탑재하고 또 자기가 들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말씀도 올리고 간증도 올리고 이러거든. 근데 이 아줌마가 어떻게 서핑을 하다가 그 블로그를 만났다? 그 블로그를 만나서 그 블로그 내용이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블로그 운영자를 찾아갔잖아. 서울에.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국 삶의 터전을 대구로 옮겼어. 남편 직장도 없고 자기도 대구에 아무 기반이 없는데 애 초등학교 딸 다니는 딸 둘을 데리고 남편과 자기가 대구에 무조건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대구에서 적응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딸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 친숙한 환경을 떠나서 엄마 아빠를 따서 영문도 모른 채 대구로 내려갔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걔를 만났는데 그런 환경에서 애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갑자기 뭐 영문도 모른 채 서울을 떠나서 대구 땅에 내려와가지고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학교에 적응하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난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포착해서 니 너무 기특하다 하면서 자퇴는 다른 문제고 우선 그 점이 내게 너무 애가 신기해서 기특하고 자랑스럽다고 정말 네 험한 그 생활을 잘 견뎌내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자퇴는 다른 문제니까 이런저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랬어. 근데 지금 그 꼬마가 한번 생각해봐요. 중학교 2학년 꼬마가 한 번도 누구한테도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도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어. 부모도 못해요. 우리 목사님 내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고 네가 일부러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고 이 말이 내 마음을 알아준 말이에요. 내 인생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저도 자라났잖아요. 근데 그 꼬마의 그 마음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울면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 못 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네가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하고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리고 자퇴를 하는지 여부는 엄마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돌아가서 결국 견뎠어. 그때 이제 친구가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중학교 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친구도 생기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밤낮이 바뀌었다며. 밤에 맨날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여자애들 이거 수다 많이 떨잖아. 그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를 못 간다. 결석을 너무 많이 했대. 무단 결석. 그리고 뭐 공부 그러니까 공부 딱 손 놓았죠. 학교 가서 맨날 자고. 지 생각에는 자기는 이미 내 학교 성적도 안 좋죠. 무단 결석 너무 많이 해가 내신 교무에 상생활 계속 엉망이죠. 그러니까 학교 더 다닐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왜 학교를 더 다녀야 돼? 나는 어차피 수시로 학교 못 가잖아. 대학교 못 가잖아. 수시로 못 가니까 지금 자퇴하고 검정고시 하겠다. 그 카니까 엄마는 또 몰래 가지고 여기는 보험하고 닥쳐 있잖아. 부다다닥 하면서. 뭐 자기들은 뭐 엄마는 했겠지. 벌써 배우기 전에 교회 다른 언니한테 상담을 많이 했더라고. 그것도 내한테 상담을 받았던 언니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 그랬더니 그 언니들이 다 뭐라 한대요? 상주 오빠는 자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또 고쳐준다. 아니 애마다 다르지 안 그래? 내가 어떤 애는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는데 이것들이 내신 성적이 나쁘니까 경일려고 다니거든. 내신이 너무 나빠서 지가 나오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이 너무 낮아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거든. 내신이 너무 낮아. 그래서 검정고시, 자퇴와 검정고시라면 내신이 세탁되잖아. 검정고시에서 획득한 성적을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고
그래서 그런 머리를 굴리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오류, 입시제도에 관한 설명 이런 걸 내가 하고 너는 자퇴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해. 이 엄마는 이제 그래가지고 애가 자퇴를 안 했다? 그러니까 야한테 이제 자퇴는 절대 상도 오빠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자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걸 듣고 또 지금 애한테 막 한 거라. 그러니까 뭐 애는 뭐 안 통하죠. 그 엄마가 그럼 상도 삼촌 한 번 더 만나러 가야 안 가겠대. 이미 그런 이야기 듣고 했는데 가겠어. 그래가지고 아래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엄마가 막 서도가 떨면서 막 무슨 애 자탄다 하니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막 엄마들이 다 그렇죠. 너무 겁나잖아 애가 자탄다 뭐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애한테 뭐라 행복하니까 그렇게 말했다. 야 내가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꼭 이래야 된다 이건 없대.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같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는요 꼭 이래야 된다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체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애 학교 억지로 보다가 지나가는 길 아파트 올라가 뛰어내리는데 그게 지어로운 거예요. 아니면 정말 위험하면 자퇴든지 전학이든지 시켜야 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학시키고 자퇴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애를 살리고 봐야 되죠. 근데 엄마는 자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상도 삼촌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애가 나한테 오겠어요? 지금 자퇴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 엄마한테 그게 아니다 그러지. 꼭 이래야 된다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내가 배웠다. 나도 그 야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마음이 없고 일단 애가 왜 그렇게 힘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애한테 꼭 해라. 상도 삼촌은 자퇴를 꼭 해야 된다 자퇴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고 일단은 니를 돕고 싶다.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잘 이겨낸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하다. 이 말 꼭 전해라 했어. 그 엄마 그 말 전했더니 애가 상도 삼촌한테 오랬대. 그리고 저녁에 찾아왔잖아. 물론 애가 조건을 걸었지. 과외 수업 빼는 조건이야.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사정이에요. 밤낮이 바뀌고 학교가 수업은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학교 수시로는 학교를 못 가니까 자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거든요. 안에 수시로 못 간다고 자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 있으면서도 정시로 가면 돼. 학교 가기 싫은 거지. 근데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거죠. 학교를 가지 않으면 정말 자기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나 해도 돼요. 처음에 대학 떨어지고 나면 너무 막 분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버닝할 것처럼 재수시켜달라고 쫄라. 그리고 자기는 학원도 안 가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서 재수하겠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1월달부터 재수 바로 시작한다. 그러면 3월달 하면 힘이 빠져. 이거 독학재수라고 하는데 점점 나태해지죠. 느슨해지고 집안이라는 편안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다 실패한다. 재수를 가지고요. 성적 오르는 애는 20%. 그래서 재수의 첫째 원칙은 뭐예요? 학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뭘 배우기 위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얘한테 그런 이야기 쭉 했어요. 생각과 다르게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것과 소속돼 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 크다. 그래 학교에 가서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하는 법을 배운다. 너는 그 중학교 때 어려운 그걸 이겨내고 지금 친구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친구도 생기고 이랬잖아. 그래서 밤늦게 수다 떤다면서 또 당연히 게임 이야기를 좀 했죠. 여자인데 PC백을 하면 좋겠는데 얘는 PC백은 안 하고 모바일백을 한다는 거야. 그 배틀그라운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얘가 막 끼끼 묻기도 하고. 지금 돌아가서 자퇴를 해서 내신을 삭제하려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쯤 전에서 자퇴를 하면 돼요. 그럼 내년에 검정고시 칠 수 있거든요. 당장 결정하지 말고 오늘 삼촌이 이런저런 이야기 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뭐 그때 결정하자. 그러니까 엄마는 옆에 앉아가 있잖아. 뭐 한 잔해?
니 오늘 상도님 좀 받으니까 어떤 너? 아유, 씨. 엄마는 뭐 진득한 맛이 없어. 이 뭐,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애들 학교 안 갈락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마음을 얼마나 힘들면 네가 학교 안 갈락하노? 아니면 얼마나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학교를 안 갈락하노? 이런 마음을 읽어줘. 그리고 가지 말라하라니까? 그럼 지가 겁이 나서 갈락해. 근데 있잖아요.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야 하면서 한 번 안 가면 버릇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는 더 어리짱 먹는 거야, 대부분. 그런 애들이 그러면 안 가라, 학교 안 갈락하는 애들. 애들은 우리가 안 가르쳐 다 알고 있어. 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막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막 생쇼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렇게 이 테일러도 마지막에 토끼를 만나가지고 토끼 참 신기하죠. 이 토끼로 형상화된 어떤 인격이죠. 어떤 사람, 내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하고 싶어지고 들어줘야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은요, 했던 말 또 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제대로 안 들어주니까. 우리에도 그런 사람 있어. 물론 이게 생각해 병인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목인하고 대화하잖아. 내가 말하는데 목인은 겉성으로 든다니까. 여기 뭐 그런 거 있죠. 여기 그런 말 있지. 어떤 놈이야 이거. 그래. 딱 말할 김이 샌다니까. 말할 기분이 확 사라지죠. 마음 없이 건성으로 이게 영혼을 담지 않고. 맞죠? 그런 놈이 있다. 이게 어딨노? 누구 코끼리? 코끼리는 그런 게 아니네. 잘 떠올려 막 하고, 뭐, 노력해 막 해갖고, 뭐. 그거 하면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면 하면 싹 사라진다니까. 얼마나 자기 이야기가 많은지 뭐.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이래봐. 다시는 이야기하기 쉽지. 이제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날 거거든요. 일단 잠잠히 들어야 돼.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카지 아마추어라, 이건 아마추어. 웬만한 건 들어주면 해결돼. 여러분들도 남편 오면 막 애 욕도 하고 하잖아. 그죠? 심하게 하면 안 되지만. 심하게 하면 어떤 줄 알아요? 남편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빡친다니까. 그럼 애 찾아가서 뒤져서 패고 말고. 이게 부정이 전염되는 거죠. 와이프들이 남편에게 아예 부정을 자꾸 먹인다니까. 긍정을 먹여야 되죠. 물론 속상해서 이거 들어줄 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가고 있어. 남편한테 가면 안 돼. 뽕으로 가서 숙명을 찾으면 되나? 남편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뭘 찾고 있는 사람이고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것다 대놓고 막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라 하면서 내가 아이 키우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다 하면서 쭉 막 하죠. 처음에는 좀 듣는다. 나중에 그 계속 부정이 먹히면 나중에 애 진짜 죽인다 이거 말씀드려요. 열받으면.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할 수만 있으면 남편도 일하고 돌아오면 하루를 살면서 아이들과 있었던 긍정적인 것을 추수해서 남편에게 먹여야 돼요. 말하는 게 먹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남편은 먹고 소화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거,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있으면 내한테 와서 해, 내한테. 쓰레기통 역할을,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먼저 그 인생을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쓰레기 바지가 된 거야. 쓰레기통이 돼서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죠. 살다 보면 생활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생활 쓰레기를 집안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으면 완전히 집안 개판되죠. 악취나고. 영화 김씨표룩이라고 옛날에 보니까 안 나오겠네. 영상 잘 없겠지. 유명한 영화니까. 김씨표룩이 보면 영화 배우 얼마 이런 거고 한강에서 표현한다는 설정이라 좀 코믹한데 한강 중간에 보면 조그만 섬이 있거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표류하는데 그냥 너무 외로워. 섬에서 탈출을 못해. 그래서 마치 그 외국 영화 그 뭐지?
예, 그거 무인도에서 막 사는 거 택배 회사 막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페덱스 비행기 떨어져 그 뭐지? 캐스트웨이 처럼 한강에서 표류하고 한강 중간에 있는 섬에서 김씨가 표류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한강에 그 섬에 떠내려면 망원경을 한 개 발견해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막 망원경 주변을 본다니까. 보다가 한 아파트 고층에 있는 어떤 아가씨 혼자 자폐를 타인과 차단하고 있잖아. 아빠만 출근하면 집 나오고 집안에 지방이 있잖아요. 컵라면하고 쓰레기만 이만큼 쌓여있어. 그 집은 여자인데 남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김치 표준하는 김치를 보고 김치 부추하려고 오잖아. 하여튼 근데 그의 방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왜? 우리 생활 쓰레기 계속 생기죠? 어떻게 해요? 쓰레기를 배출하지? 배출하면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싹 실어가죠?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가서 소각하는 거야. 자,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늘 쓰레기가 생긴다니까. 부정이 생기죠. 인생이니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가져가. 이걸 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보고 세상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그러니까 세상의 쓰레기를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많은 악취나고 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가져가 버린대.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런 게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가. 이렇게 말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말해봐. 신기하다.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가벼워진다니까.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도로 막 덮어 쓰고 와. 남편 욕하러 갔어. 어떤 사람한테 하소연하러. 그럼 그래 너 남편 그렇더라 하면서 더 덮어 씌워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남편 욕하러 막 가죠. 그럼 우리 목사님들 다 듣긴 듣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벼워진다니까. 목사님 자기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한 형제 한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니까 내가 남편 원망하던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그게 싹 사라지고 없이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게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버리는 청소차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말이 굉장히 쉽죠. 내가 누구에게 말해보면 그게 내게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깨끗하고 치유되고 정화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토끼 흉내 낼 일이 아니고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누군가가 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 부정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경험해보고 이래야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면 행복하네?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비로소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유전 받아서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그렇게 살게 돼요. 저는 원래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심심해.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우리 아이가 싸움이 안 되네 이제. 옛날에 내가 뭐 하면 울고 이러면 나 더 신경질하고 파다닥거리고 이랬거든. 요즘은 내가 파다닥거려도요. 우리 아이가 그것도 안 해. 이게 또 까분다 그랬어. 우리 아이가 생명이 아주 건강해진 거죠. 저도 막 도끼가 빠져나갔고 사실 내가 뭐 찌라해도 도끼가 없거든. 신기한 일이에요. 아이들도요 이렇게 저하고 접촉하면서 살다 보면 아이들 안에 있던 무엇이 빠져나가. 그래서 애들이 점점 밝아져. 한번 경험해보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살면 내 안에 있는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독소? 뭘 마신다 하더라. 독소에 뭐 과일 갈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해독 주스. 야채 해독 주스처럼. 그러고 보니까 그걸 쓰는 야채 해독 주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독이 해독됩니다. 그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저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좀 달라졌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먼저는 너무 좋은 엄마 되려고 막 이거 뭐 이 책 이거 또 가만히 들어줘서 하면 또 가만히 들으려고 또 가만 막 그따고 열불 났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들으려고 해봐. 속천불라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더 크게 뚜껑 열린다. 그게 아니고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을 그죠? 만나서 함께 살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고 먼저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 그림처럼 참 이상적이지만 주변에 그런 어른이나 그런 사람이 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되다. 어릴 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들 존중받으면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엄마들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요. 이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 학기 초입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남은 사람 남았잖아. 이 결국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제가 이 강의를 15년을 했잖아요. 15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강의 듣다가 바로 감동받아가지고 바로 우리에게 쫓아온 사람도 있어. 내하고 관계가 생기기 전에.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에서 다 뜯어말려. 야, 애 대학 가거든 가거라. 어떤 남편이 진짜 그렇겠다. 어떤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 내 강의 듣더니 너무 막 하여튼 감동받아 쿵쿵쿵 울더니 바로 우리 교회 그 다음날 일요일에 쫓아왔어. 동네에 하나 데리고. 그랬더니 남편이 놀래가지고 있죠. 애 다 키워놓고 대학 가거든 니가 마음대로 교회를 가라. 그리고 같이 따라도 동네 언니도 조심해래. 저 이상한 교회 돼. 그래가지고 결국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막 저한테 얼마나 잘한 줄 알아? 여러분들은 뭐 아직 어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제가 어린 선생님 강의할 때는 엄마들이 진짜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네. 그랬더니 진짜 저한테 막 선물도 많이 하고요. 난리가 났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착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어떤 말이 들리면 살아남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경험되면 살아남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애한테 막 가서 막 다듬어주려고 하지 말고 속침을 나니까. 안 되면 모기한테 데리고 오든지 저한테 데리고 오든지. 지금 어려서 뭐 웬만해서는 해결하겠지만, 난 우리 어제도 내 예리원 이야기 했는데, 우리 예리원이 정말 내가 기특한 게 뭔지 알아요? 예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나 누구하고 싸웠더라?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내 연구소 안 온다 하면서 예리가 여기는 교대 다 보따리 싸두고 집에 갔어. 연구소 끊겼다고. 근데 예리원이 예리 보고 뭐라 한줄 알아요? 연구소를 끊는 일은 엄마 마음대로 못한다. 이럴 때 단호해. 옆에 애들이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되는데 엉뚱할 때 단호하고 그게 애 편드는 거고 애를 살리는 줄 알아. 근데 예리원은 너무 기특한 것이 예리가 막 울면서 막 자기 연구소 간다 보따리 다 싸들고 삐져가지고 갔어. 근데 연구소를 끊는 일은 엄마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직접 상도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봐. 내가 어린이 상담한 거 처음이잖아. 초딩 상담한 거. 예리 혼자 상담하러 왔어. 지금만 따라왔나? 같이 왔나? 어쨌든 예리가 와가지고 지금 엄마하고 같이 앉아 내하고 상담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유튜브를 검색해서 저를 만나는 이야기부터. 그때 예리가 엄마한테 시달려가지고 이상한 저 상격동에 있는 수학학원 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개고생했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소중한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너희는 그래서 우리 평생 함께 살 가족이다. 가족. 그리고 가족들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속상하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이럴 수 있다 하고 이제 그때 그 상대방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대방 아이의 마음도 이야기하고 이랬더니 예리가 금방 원인무효가 됐어요. 속상해서 보따리 풀고 나와도 다시 보따리 들고 왔죠. 왜 함께 살아야 되고요. 가족이죠. 가족. 우리는 생물학적 가족만 생각하잖아요. 일가 친척. 근데 생물학적 가족도 한계가 있어. 경제적 문제에 뭐 이렇게 꼬이거나 이러면 형제나도 잘 못 만나잖아. 근데 저는 말했죠. 가톨릭에서는 성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성가족.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소에 오는 엄마들은 가족이죠. 가족. 아이들도 이런 마음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쑥스러워할 일이 아니고 모기모한테 상의해보고. 예? 왜냐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그게 교양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돼 있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 웬만한 아이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 너무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혼자 막 아이들 일어나는 일 다 듣고 해결하고 뭐 이러려고 하지 말고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돕고 이렇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하는 거야. 옛날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연구소 더 시끄러지더라. 나는 저 짱박해가지고 조용히 그냥 애들 수업이나 이러면 되는데 떠드는 애들 나와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내 뚜껑 열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서툴 때 어문 애들 막 머리채 막 질질 끌고 나오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연구소 초창기에.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아이들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이모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괜히 내가 와서 뭐 심하들 막 그 거친 애들 어떻게 뭐 정의의 사도처럼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내가 머리 막 질질 끌고 나오고 그랬다. 근데 그 엄마가 고맙게도 그래도 나를 용서하더라. 그걸 강의 들어도 계속 오고. 이런 실패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내가 깨달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 짱박해서 가능하면 안 나오잖아. 애들 무슨 찌라를 하거나 뭐 모기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모기님 또 옆방에서 얼마나 고함을 지는지 몰라. 내가 듣고 있자면 좀 미치겠다니까. 애들한테 저래 고함을 지도 되나 싶다니까. 엄마들 다 듣는데. 그래도 내가 나서면 안 돼. 애들 잡기나 말기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주제파가 된 거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주제파를 잘하라. 주제파. 내가 들어줄 사람인지 말할 사람인지 이게 되면 이제 사는 게 쉬워지고 아이들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죠. 그리고 아직 초보라서 잘 안 되면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면 되니까. 꼬마들 우리 연구소 와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지 애들 표정이 확 빨라진다니까. 도훈이 얼마나 켰죠. 도훈이가 그죠? 연구소 와서 막 안 했던 이야기로 수다 떨고 또 누구야? 두 번째 빈이가 누구지? 주빈이 막 굉장히 수줍고 내성적인데 얼굴 표정이 확 하나다니까. 되게 알까기할 때 아이들 표정을 저렇게 막 해맑을 수가 없어. 아이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섣불리 내가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죠. 엄마들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면 먼저는 내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죠? 내게 있는 독소가 제거되고 내가 안정되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공기 타면 스튜디스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 이런 알려주죠.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가면 누가 먼저 착용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착용하라고 해요. 엄마가 먼저 살고 제정신이 있어야 산소가 있어야 애한테 다음 구조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가 살고 그래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지? 이 여름 캠프 신청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그 집 신청했나? 내 얼굴 보니까 생각난다? 뭐야 도대체? 내가 캠프 때마다 빌어야 돼? 빨리 가서 신청해 오늘 지금. 지금 아니 초보도 아니고 지금 네. 알았지? 네. 전부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이야. 돈이 엄청 비싸면 모르지만 가고 내가 돈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